여러분들 소중한 돈 투자하시는데 정말 이거 뭐니 오면 야 때려쳐. 이거 꼭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요. 자, 사람들이 급등,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자는 급등은 없다. 주식시장은 해를 다 까고 보여준다. 이렇게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가 도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틀간 이렇게 나 이제 올라갈 준비 됐어요 라고 누가 봐도 이 급등의 신호를 알려주는데, 신호를 주는데 사람들은 차트를 안 보고 전문가, 언론 말만 듣는 게 이 마크 미너비니는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마크 미너비니는 이 방법 7가지 특징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해서 큰 돈을 벌었고 투자의 신으로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선을 뚫었을 때 아주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자가 강조하는 거고요. 당신이 초보든 중수든 고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능력을 극적으로 레벨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유명 웹툰이 있습니다. 그 웹툰의 주인공 성진우는 인류 최약 병기라는 별명과 함께 헌터로서의 자질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치를 레벨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신과 같은 능력을 얻어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성진우와 같은 투자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마크 미너비니입니다. 그는 15살에 초등학교를 중퇴한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자를 시작하여 스스로를 성장시켰으며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고 결국 그는 투자의 신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는 몇천 달러이던 주식 계좌를 수백만 달러로 불렸고 전미투자 대회에 참가하여 무려 155%의 수익률로 우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22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손실이 난 분기는 단 한 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그가 투자의 신으로까지 칭송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방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즉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의 자질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 챔피언십 대회 탑 20 수상자 중 11명이 그의 세미나 참석 제자들이라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럼 그가 책을 한 권 집필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올드한 표지에 어색한 웃음의 마크 미너비니. 이 낯선 2013년도에 집필된 이 오래된 책을 3회 연속 전미투자대회에서 우승한 역시 투자의 신이라고 칭송받는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은 모든 투자자의 책장에 꽂혀야 한다. 누구나 이 책 한 권으로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줄 것이고 나 역시 그 덕분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쓰고 싶었던 책을 그가 훨씬 잘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성공 투자의 중요한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므로 여러 번 읽을 것을 추천한다. 투자의 신이 칭송하는 투자의 신이 집필한 책이라니. 그런데 이 레전드급의 책이 지금까지 국내에 번역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초고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첫 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레전드급 투자 전략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의 투자 레벨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므로 이 책은 꼭 매수하고 보유하여 두고두고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에 한참 못 미치는 저의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초고속 레벨업을 위해 제작된 이 영상은 책을 읽으시면서 깊은 뜻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고속 투자 레벨업 하실 준비 되셨나요? 투자 버스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집. 주식 투자에서 이 밀집이라는 개념은 급등의 전조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차트 분석가로 알려진 토마스 불코우스키, 우리나라 최정상급 실전 투자대가 보컬 김용준 역시 그들의 저서에서 이 밀집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투자의 신 마크 미너비니 역시 이 밀집의 개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수많은 투자 대가들의 비법, 급등의 전조가 되는 그리고 매수 타점을 결정짓는 이 밀집의 개념 하나만 오늘 익히고 가셔도 오늘 영상의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밀집의 개념을 설명한 이 18번째 내용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차근차근 마크 미너비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핑계대지 마라. 주식판이 당신에게 불리하다거나 개미 투자자는 이길 수 없다거나 전문가만 시장에서 돈을 번다고 말하지 마라. 핑계에 불과하다. 나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해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나도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 내 사례에 비추어 당신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나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나의 경험에 기반한 탄탄한 투자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 투자법을 실행하고 규율을 지키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따른다면 분명 가치 있을 것이다. 성공을 빈다. 2. 주식 투자는 도박이야.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설득당하지 마라. 주식에서 초고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수익을 올린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상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설명하는 원칙들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원칙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노력하라. 그렇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거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느 회사가 초졸자를 채용할까?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편견 없이 모두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고 있다. 절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으로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4. 준비하라. 주식시장의 기회는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대비하고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있을 때 당신은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준비하라. 기회는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5. 최고의 성과는 기술에서 나온다. 주식 투자는 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는 올바른 기술의 습득, 계획, 실천에 의해서 결정된다. 올바르게 투자한다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불릴 수 있다. 투자법이 세월이 지나면 퇴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본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장담한다. 역사는 거듭 반복되기 때문이다. 6. 고난의 시기를 예상하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나도 투자를 배울 때 6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은 이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1년 만에 벌었다. 1분의 성공이 수년의 실패를 보상한다는 말은 정말 맞는다는 것을 체험했다. 과감하게 나아가되 좌절, 낙심, 고난을 예상하라. 모두를 과정의 귀중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것이 기술을 익히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다. 마크 미너비니가 정말 멋있는 말들을 책 앞쪽에다가 기술을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헌신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한다면 주식시장은 너희들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여러 가지 기술, 정말 핵심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마크 미너비니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7. 초고수익을 만드는 요인. 1000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논문을 보았다. 책과 논문은 다양했지만 교훈은 일관되고 명확했다. 초고수익을 만드는 근본 요인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초고수익을 만드는 종목을 선정하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전략은 분명 존재했다. 나는 그 요인을 세파 전략이라 명명했다. 8. 세파 전략. 세파 방법론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세. 초고수익은 상승 초반 추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초반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두 번째, 펀더멘털. 초고수익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전입니다. 이미 전에 펀더멘털이 실현된다. 영업이익, 매출, 마진이 초고수익을 이끈다. 세 번째, 재료. 크게 상승하는 거의 모든 종목의 이면에는 재료가 있다. 재료는 기업의 이야기를 조금만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인기 신제품, FDA 승인, 신규 계약, 새 CEO 등이 주가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주가 급등의 이면에는 기관, 세력의 이목, 흥미를 끌만한 이벤트, 재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번째, 매수 시점. 대다수 초고수익 종목들은 손실 확률은 작고 수익 확률은 높은 매수 타점을 제공한다. 정확한 타점을 선택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매수한 종목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매도 지점. 초고수익 속성을 드러내는 모든 종목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손절 지점을 설정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추세, 펀더멘털, 재료, 가격, 거래량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만 투자한다고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요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이 매수 지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일 텐데요. 뒤에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가치가 아닌 사람이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가치가 아니다.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어야 주가는 움직인다. 가치는 공식의 일부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매수자가 없으면 최고 기업의 주식도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자도 이걸 먼저 깨달아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가치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내가 가치 있다고 해서 남에게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수요, 가격 요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역시 강조했습니다. 30억을 45억으로 불린 동강 강민호 투자자는 감정은 수요로 변환되고 수요는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고요. 1,000만 원을 55억으로 불린 성현우 투자자는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종목인지 반드시 고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 1억을 번 김정수 투자자는 팔릴 종목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는 메가트렌드, 시대 중심주에 투자하라고 책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요가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는 것이며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 요소일 것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기관, 세력, 개미의 흥미, 기대감,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목을 선정할 때 꼭 스스로에게 이 종목이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그때에 여러분들의 투자 레벨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 종목 선정 첫 번째 필터, 추세. 나는 엄격한 요건을 기반으로 초고수익 종목을 검색한다. 이 요건은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하며 전반적인 핵심 추세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비로소 펀더멘털, 재료 등을 살펴본다. 즉,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장기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식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파티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파티가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 나의 목표는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종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초고수익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도전자에게 집중할 수 있다.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많은 투자 대가들, 제가 소개해드린 천장팅, 스탠 와인스타인, 데이비드 라이언, 그리고 마크 미너비니, 그들은 한결같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을 거의 칭송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는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장팅과 스탠 와인스타인은 제발 장기 이평선 하락 추세일 때, 즉 주가 4단계에 진입한 종목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거의 애원하듯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 지켜도 손실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50일 이동평균선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주가가 그 밑에 위치하고 있다면 절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식투자 4단계 이론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더 친숙할 겁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 대가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보다는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장팅은 30년간 연구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이 더 심플하고 더 잘 들어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혼자 레벨업 하기에 정말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투자 대가들은 마크 미너빈이나 스탠 와인스타인의 책을 접해보지 못한 터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을 스스로 깨우친 국내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 언급한 부분에서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이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한봉호 투자자인데요. 한봉호 투자자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1파 상승만 취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성현우 투자자 역시 그의 저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월봉상 이 장대 양봉 있잖아요. 이걸 1개에서 2개 먹고 빠지는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식투자 4단계 이론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투자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을 어떻게 보면 터득한 거죠. 그들의 투자는 주식투자 4단계 중에서 2단계만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미너비니는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을 더 디테일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1. 주가 성숙 4단계. 주가 상승을 촉발시키는 원인은 거의 언제나 영업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즉, 부진한 실적에서 깜짝 반전하고 이후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지다가 결국 느려지는 것이다. 이 펀더멘털의 변화가 기관 투자자를 움직이게 만든다. 1단계 무시국면, 보합, 횡보. 자, 이제부터 마크 미너비니의 주가 성숙 4단계 이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뒤에서 한방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 이야기는 일단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의 특징. 첫 번째, 지속적인 상승 하락 없이 주가가 횡보한다. 두 번째, 주가가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오르내리며 횡보한다. 세 번째, 거래량은 줄어들며 4단계 하락기 동안 나온 거래량보다 작다. 아무리 유혹적이더라도 1단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기다렸다가 2단계에서만 매수하라. 빠르게 자본을 축적하고 초고 수익을 달성하려면 1단계를 피하고 2단계에서 모멘텀이 강한 지점을 포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단계의 바닥을 형성하지만 절대 바닥을 잡으려 해선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저렴한 주식이 아니라 크게 오를 준비가 된 종목을 올바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바닥을 잡으려는 것은 시간 낭비에다가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일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죠. 자,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상승은 아무 통보 없이, 즉 주요 발표나 뉴스 없이 시작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2단계 상승은 아무도 모르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올바른 2단계는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규모로 상승하는 날이나 주에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특징. 자, 여러분들, 뒤에 제가 이 밀집이라는 개념은 매수 타점을 정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특징은 종목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크 미너비니가 7가지 특징을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150일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두 번째,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세 번째, 20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한 상승세를 보인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기울기가 우상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 높아진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 높아진다라는 게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주봉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주봉 하락 시 거래량 감소. 여섯 번째, 거래량 수반한 상승 주봉이 거래량 수반한 하락 주봉보다 많다. 일곱 번째, 반드시 52주 신저가보다 최소 25에서 30% 주가가 상승해 있어야 한다. 자, 이 7가지 특징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감이 잘 오지 않을 뿐더러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들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거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이 200일 선이고요. 주황색이 150일 선입니다. 자, 확인해야 될 것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 주가 캔들이 150일과 200일 선 위에 있죠. 자, 주황색하고 보라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0일 선, 주황색 선이죠. 주황색 선이 지금 보라색 선 위에 있죠. 자,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하게 상승세를 보인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평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고점과 저점 선택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점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높은 점이 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낮은 점이 저점,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점이 고점입니다. 자, 고점이 높아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추세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어디죠? 여기죠. 쉽죠?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이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점 어딜까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로. 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이 어딜까요? 여기죠. 요렇게 긋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게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제가 중요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뒤에서도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주봉 하락 시 거래량 감소죠. 제가 이렇게 주봉 차트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이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가, 52주 저가, 52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이 52주 최저가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2단계 초반에
이 거래량이 상당하거든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가 이때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저자는 책에서 썼거든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때 기관이 들어온 거죠. 세력이 들어온 거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가격이 이 저점보다 25%, 최소 25%에서 30%는 증가해 있어야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격대가 9,000원 수준, 8,000원에서 9,000원 수준인데요. 자, 5,400원에서 25% 증가했다라고 하면 6,700원인데 이미 이때 거의 50% 증가한 상황이라서 역시나 조건에 충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타점을 어디로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요. 이 매수 타점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 공식, 원칙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관련 지식을 쌓으시면 누구라도 결정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요. 자, 2단계로 진입한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매수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수익을 봤을까요? 자, 요때거든요. 요때 매수했다라면 최적의 매수 가격으로부터 3개월 만에 116%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 확인했죠? 추세 확인했죠? 거래량 확인했죠? 그리고 저점에서 현재 검토 지점까지 가격 상승률 확인했죠? 자, 그리고 과학적 근거, 철저한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 매수 시점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116%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정해진 지침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마크 미너비니는 이 방법,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7가지 특징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해서 큰 돈을 벌었고 투자의 신으로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서 감을 익히시고 이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투자 레벨이 상승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상승 국면 매집. 이제 2단계 상승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국면의 특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단계 특징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특징은 대형 기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일간 및 주간의 주가, 거래량 차트는 상승할 때에는 긴 양봉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조정할 때는 낮은 거래량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매집 신호는 2단계 상승이 이어지는 동안 나타나야 한다. 자,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다가 아니라 나타나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상승해야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2단계 상승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2단계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급증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제 2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단계 특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단계에서 주가는 2배에서 3배 올라갈 수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이 단계에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가는 날아갈 수 있다. 2단계 특징,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고점, 저점이 높아진다. 거래량이 평균 이상이면서 주가가 상승한 일봉, 주봉이 거래량이 평균 이상이면서 주가가 하락한 일봉, 주봉보다 많다. 주가가 신고가에 근접해가면 좋은 신호이다. 3단계 고점 국면, 분산. 좋은 날은 결국 끝난다. 3단계에서는 더 이상 극적인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강한 매수자에게서 약한 매수자로 손바뀜이 일어난다. 일찍이 매수한 스마트머니는 주가 강세의 마지막 신호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한다. 이를 받아주는 세력은 그동안의 대단한 상승세와 관련 뉴스를 지켜보던 뒷북 투자자이다. 이때의 주가는 앞선 단계보다 주가가 눈에 띄게 들쑥날쑥해진다. 3단계 특징, 주가가 이전보다 넓고 느슨한 폭으로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증가한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한다. 2단계 이후 최대 1일 주간 하락폭을 기록한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면서 주가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조정박스 하단을 강력히 뚫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4단계 하락 국면, 투매. 자, 4단계 특징입니다. 첫 번째, 대다수 가격 변동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20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히 우하향에 있다. 세 번째, 주가는 52주 신저가 근처에 있다. 네 번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자, 이게 역배열이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거래량은 대규모 주가 하락 시 크게 증가하고 주가 상승 시 줄어든다. 자, 여러분들 이 4단계 특징을 보일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주가 4단계 이론 한방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무조건 암기하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중한 돈 투자하시는데 정말 이거대로 여러분들 안 하실 거면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한 거예요. 책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정리를 해서 정말 압축하고 필요한 말들만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든 한 장의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요. 너 혼자만 주식 레벨업, 여러분들 혼자만 보세요. 다른 사람 알려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혼자 보시고 혼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주가는 4단계로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서 2단계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2단계에서만 매수하라라고 대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단계 매수 금지입니다. 2단계가 적극 매수고요. 3단계는 매수 주의 또는 매도 준비입니다. 자, 개미 지옥에 해당하는 게 이 3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개미들이 다 고점에 물려버리는 거죠. 자, 4단계는 절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은 제끼셔야 돼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단계는 주가가 횡보합니다. 비추세라고도 하고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일선 위아래로 횡보합니다, 주가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횡보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사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매수하는 건 여러분들 금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횡보가 몇 달, 몇 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묶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가장 심한 게 어떻게 보면 1단계일 수 있어요.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참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작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2단계 특징입니다. 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점이 전고점보다 높고 저점이 전저점보다 계속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히 우상향이다. 그리고 저자는 최소 1개월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1선 위에 위치를 하고요. 자, 51선이 151선 위에 있고요. 151선이 200일선 위에 있다. 정배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량, 정말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징조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꼭 감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이 주가의 수준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반드시 52주 최저가, 이 52주 최저가는 1단계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이때보다 주가가 25에서 30% 상승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최소한 25에서 30%는 상승해 있어야지 2단계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는데 제가 미리 정리를 해둔 거예요.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기관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관의 자금 유입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변동성 축소와 흔들기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흔들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미 털기입니다. 개미를 털었는지,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아, 기관의 자금이 유입됐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건데요.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리를 해둔 거예요.
자, 3단계 특징입니다. 주가가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들쭉날쭉하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2단계보다 주가가 들쭉날쭉해지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3단계에 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도 좋고요. 자, 3단계에서는 200일 근처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횡보합니다. 1단계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큰 거래량에다가 장대 음봉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T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강조한 투자대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남성권 투자자죠. 남성권 투자자도 큰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음봉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이후로 최대 1일 또는 주간 낙폭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가장 주가 하락이 심한 날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대 음봉이죠. 그 말이죠. 자, 이럴 때는 미리 발을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3단계에서는 호재가 계속되면서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다라고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여기서 많이 속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이때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면서 이때 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단계 이때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죠. 자, 200일이 하방, 자, 주가가 드디어 200일 이평선을 하방 돌파합니다. 하향 추세가 형성이 되고요. 역배열되고요. 거래량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날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200일 이동평균선 우하향하는 와중에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매수하지 말라라는 게 여러분들 이 투자 대가들의 공통적인 강조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펀더멘털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펀더멘털은 어디가 최고점이냐? 2단계에서 최고점이 아니라요. 2단계에서는 펀더멘털의 상승이 최고치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이 1단계와 2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펀더멘털은 최고점을 찍고요. 3단계에서 4단계는 펀더멘털이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펀더멘털 상승이 둔화되는 게 이 3단계에서 4단계라는 겁니다. 이때 미리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이미 악화됐을 때는 주가는 이미 고점에서 70%가 빠진 상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 꼭 암기하시고 암기를 여러분들 못하셨더라도 투자를 하실 때 이 표는 꼭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 성공 확률은 극대화하고 손실 확률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책에는 이 주가 4단계와 관련해서 저자의 자세한 설명과 그림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꼼꼼하게 했지만 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다시 꼼꼼히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13. 신뢰하되 검증하라. 자, 여러분들 제가 뒤에도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3번하고 14번 내용은 결국에는 주식 4단계 이론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주식 4단계 이론하고 맞지 않으면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주가는 실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빠진다. 펀더멘털이 3단계와 4단계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미리 빠지기 때문에 주가를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봤다가는 매도 시기를 한참이나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 신호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상승한 종목에서 조심스럽게 변한다. 그들의 이탈 과정에서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조심해야 한다. 펀더멘털이 악화되기 전에 압도적인 거래량을 수반한 대규모 급락이 발생한다. 보유한 종목에서 2단계 이후 최대폭의 일간 그리고 또는 주간 하락이 나온다면 이는 대부분 경우 매도 신호이다. 주식의 말을 들어라. 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펀더멘털이고 뭐고 일단 빠져나가라. 16. 1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더 낫다. 이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차트에 다 나와 있다. 차트를 봐야지만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나도 지금 여기 나오죠? 차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나도. 펀더멘털만으로는 절대 나는 투자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자, 17.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추세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추세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주식 4단계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200일 이평선을 보라는 거예요.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면 추세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향이면 추세가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라는 것은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높아지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 초보자들은 이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추세는 기관이 만들기 때문에 이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거는 기관이 유입됐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번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뒤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거예요. 18. 매수 비법, 밀집, 변동성 축소 패턴. 자,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밀집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얻어가실 한 가지의 내용인 거죠. 자, 마크 미너비니는 매수 전에 반드시 이 변동성 축소 패턴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제가 뒤에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꾸준히 따르고 있는 성배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 성배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정말 나는 이거를 성스러운 것이다. 정말 내가 이건 숭고하고 지켜야 하는 어떤 신념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거죠. 성배라고. 바로 변동성 축소라는 개념이다. 나는 모든 거래에서 이 핵심 특성을 살핀다. 사실상 모든 매집 구간의 공통적 특징은 베이스, 상승, 이 베이스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중에 횡보하는 구간을 이 베이스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스의 특정 영역에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동시에 거래량도 크게 줄어드는 이 변동성 축소라는 개념, 이것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꾸준히 따르고 있고 이걸 성배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의 주된 역할은 저항이 가장 적은 선에서 정확한 진입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차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지점에서 최소한 하루는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극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가 급등의 전조 직전의 신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제가 중간 개념 설명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베이스와 변동성 축소가 뭔지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일단 베이스입니다. 자, 베이스라는 건요, 바닥을 다지는 모양을 뜻합니다. 자,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에서 이 컵 모양 있죠? 여기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변동성 축소는 뭘까요? 윌리엄 오닐의 컵 핸들 모형에서 이 핸들 쪽이 변동성 축소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마크 미너비니가 말하는 변동성 축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요런 모양을 여러분들 변동성 축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주가의 위아래 이동폭이죠. 변화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변동성 축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동성 축소는 요런 모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변동성이 줄어든다. 주가의 상승폭, 하락폭이 줄어든다.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동성이 줄어든다. 요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이런 예는 다음과 같은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변동성 축소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변동성 축소, 요렇게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확연하게 변동성이 축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는 건 요런 구간을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저점을 유연하게 이은 선들, 요게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라는 건 이렇게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 보합이나 횡보하는 구간을 베이스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쉬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스,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다. 이런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걸 베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베이스의 오른쪽에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가장 변동성이 작아질 때가 급등의 전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저자는 성배처럼 여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양보다도 왜 이런 모양이 발생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 변동성 판단. 변동성 축소 기간 동안 대개 2번에서 6번의 축소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최고점에서 주가가 25% 떨어지고 뒤이어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고점에서 15% 급락한다.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조금 오른 후 최종적으로 8%가 떨어진다. 특정 지점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마침내 베이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각각의 축소가 이전 축소의 절반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변동성이 뜻하는 의미는 매도자들이 서둘러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매도자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스 형성 기간의 길이, 변동폭의 크기, 변동 구간의 숫자 등으로 나는 주가 상승 수준을 가늠한다. 즉, 변동 축소 기간의 길이와 깊이가 크면 클수록 해당 구간을 상승 돌파할 때 가격 상승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변동 축소 기간을 끝내고 주가가 상승할 때 큰 주가 상승을 보인다면 그것은 매도 물량이 말랐다는 증거이다. 즉, 변동 축소 기간 동안 매도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축소라는 건 고점에서 25%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 고점에서 한 16% 빠졌다가 다시 또 고점 찍은 다음에 이 고점에서 다시 한 8%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축소가 2번, 3번, 6번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25% 정도 여기서 변동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의 절반 수준으로 여기서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변동성 축소가 다음에 일어날 때는 이전의 변동성 축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지는 게 나는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변동성 축소가 한 자리 숫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진정한 이제 변동적 축소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리고 진정한 매수 지점이 다가왔다는 신호로 여긴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 아주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자가 강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건 손이 약한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금방금방 해버린다라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댄다라는 이야기고, 매도 물량이 점점 소진된다라는 증거가 이 변동성 축소로 나타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에 부분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말라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변동성 축소가 거의 끝났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20번 이제 변동성 축소가 말해주는 것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 보합, 횡보 구간은 강한 투자자가 약한 투자자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베이스 캠프죠. 2단계에서의 보합, 횡보 구간은 베이스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캠프가 차려졌다라는 건 강한 투자자들이 약한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위크핸드, 작은 손 투자자, 큰 손 투자자의 반대말입니다. 투자한 기업에 확신이 없어서 잘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를 이 위크핸드라고 저자는 명명했는데요. 위크핸드가 제거되면 주가는 오르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이 약한 투자자들, 위크핸드 투자자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사고 싶은 사람만 남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고
사고 싶은 사람만 남은 상태. 나는 이를 최소 저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소 저항은 변동폭이 매우 작고 일간 및 주간 종가가 매우 밀집될 때 형성된다. 저자가 말한 이 최소 저항이라는 건 요 선이 되겠죠. 거래량이 정말 이렇게 말라버리고 변동폭이 가장 적을 때, 요때가 이제 최소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이 조밀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야 한다. 이는 시장에서 매도 물량 출회가 줄었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주가 2단계 진행 중에는 언제나 이런 특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매수 전에 항상 변동성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최소 저항을 강력하게 뚫을 때가 매수 시점이다. 그러니까 요 선을 뚫었을 때 요 가격대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여러분들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주식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 여러분들 30봉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더 확연히 눈에 띕니다. 자, 여러분들 30분봉으로 이 차트를 본 거고요. 요 칸 하나가 하루를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죠. 여기서 제가 변동성 구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박스로 줄어들죠. 요 폭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여기서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죠. 다시 변동폭이 커집니다. 여기서 줄어들죠. 줄어들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전체 구간 중에서 어디가 변동폭이 가장 적으냐? 여기가 가장 적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변동폭이 가장 작고 조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이때 동안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이때 손이 약한 위크핸드, 이 기업에 확신이 없고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다 팔고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가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럴 때 매집을 했겠죠. 요럴 때 매집을 한번 크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팔 사람이 거의 없구나. 기관 투자자가 판단을 하고 여기서 크게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확 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신호가 팔 사람들이 다 팔았다. 때쯤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더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봉 차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밀한 구간이 발생된 게요, 이틀 동안이나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틀이나 이렇게 신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 30분봉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변동성이 축소되는 걸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요거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본인이 매도하면 상승하는 그 이유를, 이 베이스 구조를 파악하지 않아서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명확하게 매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문가와 언론의 말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은 도박과는 달리 이 딜러가 패를 다 까고 보여주는데 왜 사람들은 주식을 도박같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시장은 여러분들 패를 다 깝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줘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지 이 차트로 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관찰하세요. 지식을 쌓고 시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하면 여러분들도 분명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익을 맛보시고요.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변동성 축소 이론은 책에 정말 자세히 그림과 함께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 또한 기가 막힙니다. 매물대와 개미털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역시 경험치 두둑히 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1. 매물대 감지하기.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하락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계좌 손실에 괴로워하면서 반등을 간절히 기다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중 다수는 본전만 찾아도 기뻐할 것이다. 마침내 주가는 반등하여 그들의 본전 근처로 주가가 상승하면 어떨까? 그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매도 대기 물량을 쏟아낸다. 그들은 본전을 찾았다는 기쁨에 안도한다. 전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운 좋게도 바닥에서 매수한 덕분에 이제 아주 근사한 수익을 축적한 상태다. 주가가 전고점 근처로 반등하고 물린 매수자들이 본전을 찾을 무렵이 되면 그들도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단기간에 올린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 한다. 기관은 이때 출현한다. 기관은 그들의 물량을 조심스럽게 받아낸다. 그들이 매집을 진행하는 것은 변동성 축소로 차트에 표시된다. 우리는 기관을 제외한 약한 보유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약한 보유자들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장의 모든 매도 물량이 소진되었다는 것은 거래량의 감소로 확인 가능하다. 이 순간, 즉 거래량이 마르는 순간 사람들은 이 종목에 순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순간이 우리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순간 있죠? 요 순간에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주식 차트는 신호를 명확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축소로 명확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뛰었어? 왜 갑자기 뛰었지? 하지만 주식시장은 신호를 줬고 그때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이 뚝 떨어진다. 이런 거죠. 22. 개미 털기, 흔들기.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베이스 털어내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흔들기, 개미 털기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지지선 또는 전저점을 하방으로 뚫으며 진행된다. 시장에서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선 또는 전저점에 손절 라인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 부근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모두가 매도 버튼을 누른다. 매도는 매도를 불러 지지선 더 아래까지 주가는 떨어진다. 이 매도가 소진되면 즉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경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모두 매도를 마치면 주가는 당신을 태우지 않은 채로 반등한다. 이 상황이 익숙한가? 내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많이 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흔들기, 개미털기에 당한 것이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러한 털어내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런 흔들기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지지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세력이 개미를 털고 다시 저가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이러한 털어내기 후 진입한 사람들은 약한 투자자들이 아닌 강한 투자자들이다. 세력은 이런 강한 투자자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즉 털어내기는 주가 상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23. 투자자의 대제를 피하라. 나는 평균 수익보다 많은 손실을 내는 것을 투자자의 대제라고 부른다. 수익보다 손실이 많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는가? 나의 경험에 따르면 10% 하락은 애초에 제대로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거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10% 손실을 보았다면 항복하라. 자존심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마음먹지 마라. 패배했을 때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 내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것은 손실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장담한다. 23. 고수와 초보의 차이. 고수와 초보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고수는 분할 매수하고 초보는 물타기를 한다는 것이다. 고수는 분할 매수하여 손실을 줄인다. 하지만 초보는 한 번에 매수하여 손실을 2배로 불린다. 고수는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초보는 눌림목에서 하락할 때 매수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매수 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매수는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24. 약세장 대응 전략. 약세장에서 주가가 들쑥날쑥할 때 손절 후 급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것은 초보적 마인드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손절폭을 늘리는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손절 라인을 오히려 좁게 조정해야 한다. 평소 손절폭이 7에서 8%라면 약세장에서는
5에서 6%로 줄여라. 수익 역시 평소에 15에서 20% 수익을 취했다면 10에서 12% 수익만 취하고 만족하라. 레버리지를 쓴다면 즉시 손을 빼라. 전반적인 투자 규모와 1회 투자 규모 역시 줄여라.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라. 기회는 반드시 또 온다. 마치며 오늘 영상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매수는 반드시 주가 2단계, 추세 상승 구간에서 하라. 두 번째, 매수 시 변동성 축소, 약한 투자자 털어내기, 기관의 진입을 모두 확인한 후에 투자하라. 세 번째, 펀더멘털 역시 반드시 확인하라. 가장 우수한 주가 상승의 재료는 견고한 영업이익에 있다. 네 번째, 비정상 추세, 특히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이 발생하면 매도하라. 펀더멘털, 언론, 전문가를 따를 것이 아닌 시장을 따르라.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 주도주 선정 방법, 리스크 관리 방법 등 정말 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책을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투자의 신으로 칭송받지만 그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투자에 헌신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력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여 자신도 믿지 못할 만큼의 돈을 한 번에 번 것입니다. 1분의 성과가 몇 년의 노력을 보상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책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영상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책은 분명 여러분들을 레벨업 시키기 충분할 것입니다. 제 영상은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우 연약한 투자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마크 미너비니조차도 책에서 자신을 약한 투자자라 표현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식을 쌓고 실천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며 스스로를 레벨업 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계좌는 10억, 20억, 50억, 100억으로 불어나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경제적 자유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돕는 부자회사원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